암 환자에게 찾아온 천사 알테오젠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알테오젠이라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는데 맞죠? 알테오젠 좋대, 계속 올라갈 거래, 뭐 바이오 대장주래, 뭐 그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기업이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오늘은 알테오젠에 대해서 완벽하게 강의 한 번으로 모든 알테오젠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산업 인트로 이제 알테오젠이 속해 있는 이 투여 방식에 대한 그 시장에서 얘가 속해 있는데 지금 이 투여 방식 변화라는 구조적인 전환점을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산업 전체에서 원래는 이제 정맥 주사를 많이 놨었는데 지금은 피아제형 주사가 개발이 되면서 이쪽으로 다들 넘어가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아제형 주사로 왜 넘어갈 것인가도 왜 넘어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뒤쪽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피아제형 이 전환에 있어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일단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암 치료 준비 과정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항암 치료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일단 항암제는 독성이 너무 강해서 이 말초 혈관으로 넣을 수가 없어요. 투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말초 혈관은 너무 얇고 연약해요. 얘들은 혈관 자체가 약한 혈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독성 약물을 집어넣으면 혈관 자체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 항암 치료를 견뎌내지를 못해요. 왜? 항암 치료는 딱 한 번만 투여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8회에서 12회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독성 약물을 넣기에는 이 말초 혈관은 굉장히 부적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초 혈관에 항암제가 만약에 항암제를 투여를 했는데 말초 혈관 밖으로 새어나갈 시에는 그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다 괴사당하거나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항암 치료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튼튼하고 굵은 혈관을 잡아야 돼요. 이게 중심정맥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중심정맥관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중심정맥관과 연결된 항암제 투여 전용 포트를 심는 수술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항암제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과정이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 전용 포트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케모포트라고 하는데 이 케모포트를 이렇게 심는 거예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일단 왼쪽 사진부터 볼까요? 왼쪽 사진을 먼저 보시면 이게 지금 피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지금 중간에 동그라미가 있죠. 요 동그라미랑 중심 정맥관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요 동그라미에 주사를 실제로 넣는 거예요. 마우스가 잘 안 보이네. 이게 피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왼쪽 사진을 보면 주사를 놓고 있죠. 요 동그라미에 케모포트에. 요 케모포트가 정맥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는 실제로 우리가 피부를 봤을 때 이렇게 돼요. 여기 볼록 올라와 있죠. 케모포트를 심었기 때문에 삽입을 했죠. 여기서 이제 째야 돼요. 이 피부를 째서 케모포트를 삽입을 하는 거예요. 피부에다가. 벌써부터 그냥 힘들죠. 그냥 주사 뚝딱 항암제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항암제를 넣기도 전에 이 수술부터 이제 힘든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한 번만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항암 치료할 때마다 이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케모포트를 이렇게 심게 된다. 여기 사진이 조금 잘 나온 게 있네요. 이게 이제 피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위한 굉장히 고되고도 긴 여정을 설명을 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 항암제를 투여하기 위한 케모포트 삽입 수술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위해서 1회 투약당 2박 4일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원을 최소한 8회에서 12회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부작용이 너무 심하면 요거를 일단 중단하고 휴약기를 가져요. 그리고 회복이 되면 기존 투여 항암제의 용량을 줄이거나 새로운 약을 쓰거나 해서 또다시 8회에서 12회의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한 번 투약할 때마다 한번 2박 3일 또는 2박 4일 정도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8회에서 12회 정도를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치료 중간에 케모포트가 혈전 같은 걸로 막힐 수가 있어요. 혈전이라고 하면 그 피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 덩어리 때문에 이 케모포트가 막히면 케모포트를 다시 빼서 또 다른 케모포트를 넣는 교체 수술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그리고 항암 치료가 일단 이번에는 끝났어요. 이번에 끝나면 여기 몸 안에 삽입된 이 케모포트를 또 빼내는 케모포트 제거 수술까지 해야 돼요. 1회만 받아도 이게 지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8회에서 12회를 그냥 차치하고 딱 내가 이거를 한 사이클만 돌린다고 해도 어때요? 피부 찢어서 케모포트 넣어야 돼. 그리고 한 2박 3일, 3박 4일 입원해서 항암제 계속 넣어야 돼. 머리 다 빠져. 너무 힘들어. 면역이 떨어져. 밥맛도 없어. 입맛도 없어. 몸에 힘은 다 빠져. 그거를 딱 한 번만 해도 너무 힘든데 이거를 8회에서 12회를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항암 치료에서 이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그냥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나 그냥 남은 여생을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나는 살란다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일단은 항암 치료 과정에 대충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암 치료 과정을 이해를 하고 나면 항암 치료 과정에서부터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SC 제형 전환이 왜 환자들에게 혁신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SC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C 피하 주사의 장점이 뭐냐? 이 피하 주사 제형의 가장 큰 장점은 환자의 치료 여정을, 치료 과정에 대한 이 전체적인 과정을 단순화하고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당연히 항암제가 몸에 들어오는 거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SC 제형으로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몸에 항암제가 들어오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고 뭐 머리 빠지고 하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막 이 피하 주사로 놓는다고 해서 뭐 항암제의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우리가 보는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있죠. 그게 막 갑자기 건강하게 바뀌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말기암 환자의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변화하진 않아요. 그게 변화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이 치료 과정에서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단순화되고 부담이 좀 줄여진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치료 과정에서 좀 좋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하 주사로 놓으면 일단 첫 번째는 케모포트를 넣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정맥 주사가 아니니까 이 케모포트는 정맥에 넣기 위해서 넣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맥 주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케모포트 자체에 대한 수술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항암 치료 전에 케모포트를 넣을 필요도 없고 항암 치료 끝나고 나서 케모포트를 제거하는 수술도 필요 없죠. 이것만 하더라도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뭔가 심리적으로 좀 편안해지죠. 수술 자체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혈관 관련해서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정맥 주사에 놓으면 여러 가지 혈관 관련해서 뭐 케모포트가 막힌다든지, 아까 케모포트가 막히면 혈전 덩어리라고 했죠. 그 혈전 핏덩어리 때문에 케모포트가 막히면 이 케모포트를 다시금 빼서 또 다른 케모포트, 새로운 케모포트를 넣어줘야 되죠. 뭐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SC 제형은 혈관 자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약 시간이 이제 수십 분 또는 수시간에서 수분으로 단축이 됩니다. 이제 몇 분 만에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정맥 주사형 항암제는 약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주입 시간이 필요했다면 요 SC 제형은 3분에서 한 7분이면 투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2박 4일 정도 병원 일정을 잡았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뭐 물론 뭐 전처치 이런 거는 다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거 해서 뚝딱 주사 한 방 맞고 나갈 수 있는, 뭐 바로 나간다기보다는 주사 맞고 한 뭐 30분 정도 대기하면서 이상한 부작용이 있는지 체크 한번 하고 따로 뭐 크게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이제 퇴원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또는 뭐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너무너무 좋겠죠. 3박 4일 입원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한 병원에 왔을 때부터 병원에 오자마자 병원에 나가는 순간까지 뭐 몇 시간 정도면 충분히 할 만하죠. 3박 4일을 몇 시간으로 줄인다는 건 획기적이잖아요. 그 정도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결과적으로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죠. 의사도 3박 4일 동안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고 간호사도 그럴 필요가 없고 병원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낀 시간을 가지고 뭐 하면 돼요?
항암제에 원래 막 3박 4일 동안 의사랑 간호사랑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를 하잖아요. 그런 시간이 이제 다 줄여지니까 여기에서 벌어들인 걸로 그렇죠. 다른 환자를 더 심도 있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좀 이렇게 중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환자들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의료비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3박 4일 동안 그 입원하는 그런 비용들이 전부 다 내려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고 병상의 회전율이 향상하고 전체 의료비 절감 및 의료 효율화라는 시스템 전반의 이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SC 제형 전환을 했을 때 일어나는 좋은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막대는 왼쪽에 초록색 막대는 정맥 주사 버전에서 일어나는 시간을 나타낸 건데 요거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꿨을 때는 투약 소요 시간이 한 99% 이상 감소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피하 주사 제형 전환을 했을 때 항암제가 투여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가 나와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게 키트루다죠. 키트루다는 투여 시간이 1분에서 2분밖에 안 돼요. 키트루다는 이제 유명한 면역 항암제죠. 요거를 이제 머크사에서 사갔단 말이죠. 머크사에서 사가가지고 얼마 전에 FDA에서 어떻게 해줬어요? 머크사가 사가가지고 요거를 임상을 열심히 몇 년간 진행을 했죠. 진행하고 나서 얼마 전에 FDA에서 키트루다에 대한 SC 제형은 허가해주겠다 라고 이제 발표가 났죠. 그러면 키트루다에 대해서 허가가 났다라는 건 우리는 LO, 라이선스 아웃이 뭔지를 배웠죠. 키트루다 SC 제형이 FDA에서 허가가 나고 시판이 된다라는 건 이제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그렇죠. 로열티라고 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 이제 진짜로 시판이 되고 이게 환자들한테 쓰일 때마다 로열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이제 로열티를 받는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매달 월세가 막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1년에 한 7, 8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뭐 매달 한 700억씩 들어오겠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트루다는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나온다. 허가가 됐으니까. 그러면 SC 제형의 이 원리가 뭐냐? 도대체 어떤 원리길래 이게 가능했던 것이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피하 제형 말고 정맥에 지금까지는 주사를 했을까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일단은 고용량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맥 주사의 이점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빠르게 희석됩니다. 정맥은 이 혈관 자체가 많고 혈류가 빠르기 때문에 딱 넣었을 때 희석되거나 중화되거나 분배가 즉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고여 있지가 않다라는 거죠. 항암제가 어느 부분에 고여 있다라는 게 느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독성이 강한 물질이 내 몸 안에 어느 국소 부위에 고여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다 괴사당하겠죠. 굉장히 안 좋겠죠. 근데 이 정맥은 혈류 자체가 빠르고 풍부하니까 빠르게 이렇게 희석되거나 분배가 일어나겠죠. 그게 장점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독성이 강할수록 빠르게 희석되는 정맥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정맥에 놓으면 고용량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방층은 일단 뒤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고용량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왜? 구조적으로 공간이 별로 없어요. 공간이 별로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비하지방층에는 놓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맥주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맥주사는 이제 바로 정맥에 꽂아서 흘려보낼 수가 있으니까 수시간 동안 천천히 희석해서 주입을 하게 되면 고용량 약물을 천천히 풀어주는 그런 방식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그림도 가져왔는데 여기 지금 중간에 지금 파란 색깔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진피층인데 진피층 안에 요 맨 밑에 보면 파란 색깔 핏줄 보이시죠? 혈관 보이시죠? 요게 정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맥 주사는 이 파란 색깔 혈관에 주사를 놓게 되면 정맥 주사라고 부르고 그 밑에 층이 있죠. 그 밑에 층에 지금 제가 층을 두 개로 동그라미를 쳐놨죠. 이 밑에 층에는 여기 지금 딱 보이시죠? 이게 뭔 거 같아요? 이 노란 색깔 몽글몽글한 거 딱 그냥 직관적으로 뭐인 것 같아요? 지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가 비하지방층이에요. 그래서 SC 제형으로 주사를 놓는다. 피하 주사를 놓는다 라고 하는 건 이 몽글몽글한 지방층에 주사를 놓는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림적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차이가 나나요? 요 파란 색깔 혈관에 주사를 놓으면 정맥 주사, 그보다 더 밑에 이 피하 지방층에 주사를 놓으면
피하 주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피부층부터 시작해서 레이어를 나눠 놓은 시각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넘어가 보면 이제 주사를 어떻게 놓는지까지 여기 나와 있죠. 제가 두 개를 여기 번역을 해왔죠. 첫 번째가 피하 주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맥 주사가 있습니다. 정맥 주사부터 볼게요. 정맥 주사는 이 피하 주사보다 한층 더 위에 있죠. 한층 더 위에 실제 혈관에 여기 약물이 들어간다는 게 보이시죠? 각도도 중요하고 보이시나요? 여기 혈관에 약물이 주입이 되고 있죠. 근데 여기 피하 주사는 그 밑에 있는 몽글몽글한 지방이 있는 피하 지방층에 주사를 놓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왜 피하 제형을 이용하지 못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피하 지방층에 특징이 있어요. 피하 지방층은 이 몽글몽글한 노란 색깔 이 지방층은 좀 촘촘해요. 촘촘하고 혈관 분포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산이 느려요. 뭔가 주입시키는 건 가능해요. 여기에 주사를 놓는다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가능은 하지만 확산이 너무 느려요. 확산이 느리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 고여 있다는 거예요. 주사를 놓으면 빠르게 이게 혈류를 타고 확산이 돼야 되는데 어디에 자꾸 고여 있는 거예요. 그게 큰 단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는 왜 이런 특징이 생겼냐면 히알루론산이랑 지방세포 때문이에요. 히알루론산은 여성분들은 아시죠? 우리 화장품에 히알루론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히알루론산 뭐 마스크팩, 히알루론산 크림, 뭐 히알루론산 수분 크림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에서 이거를 마케팅용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실제로 마케팅으로 엄청 쓰죠. 히알루론산. 그러다 보니 얘는 약간 젤처럼 형태가 젤리 같은 그런 젤처럼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젤 형태의 히알루론산과 끈적한 지방세포로 인해서 2층이 뭔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여기 약물이 들어가도 끈적한 지방세포가 많고 또는 히알루론산이 젤리처럼 막 이 길을 다 막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지나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물이. 그래서 확산되지 못하고 국소 부위에 자꾸 고여있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 다음에 공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피하 조직은 히알루론산과 지방세포로 꽉 차 있어서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다라는 건 고용량을 넣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항암제는 고용량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고용량을 넣을 수가 없으면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아까 살펴봤듯이 확산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항암제가 투여가 된다 하더라도 빠르게 지나다니지를 못하고 한 곳에 고여 있는데 이런 이유는 혈관 분포가 작기 때문이겠죠. 지방층이다 보니까 혈관 분포가 작아서 빠르게 확산되지를 못한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피하 조직은 구조 자체가 고용량, 고분자, 고독성 약물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비좁고 끈적하고 흡수가 느린 공간이라는 아주 큰 단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는 이 피하 제형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알테오젠이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한 거죠. 물론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다른 한 곳에서도 하고 있죠. 어디죠? 알테오젠 말고도 SC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항암제 SC 제형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대답이 안 나오네. 할로자임이죠. 할로자임이라는 회사와 알테오젠 딱 두 곳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소하고 중요한 기술이겠죠. 그래서 알테오젠의 이 피하 주사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